안녕하세요. 4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입니다. 파일 다루기를 다뤄볼 거고요. 자, 펜을 한번 쓰고. 자, 파일 다루기에서는 이제 파일을 다루는 거거든요.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 이건 윈도우에서 많이 쓰죠. 컨트롤 C 같은 거. 파일 내용을 보는 명령은 윈도우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 에디터라는 텍스트 텍스트 에디터라는 그런 에디터들을 사용을 하고 뭐 워드 프로세서 파일들 워드라든지 아니면 HWP라든지 이런 걸로도 읽을 수는 있죠. 그래서 리눅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뭐 cat이라든지 more라든지 이런 거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복사했으면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 그리고 파일을 이동하는 명령,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윈도우스 같은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저쪽 폴더, 되게 복잡한 폴더에 있는 실행 파일을 설치를 하면 바탕화면에 뭐가 깔리죠. 그 저쪽에 저 하드디스크 깊숙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가 바탕화면에 깔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링크라고 하거든요. 심볼릭 링크. 그래서 바로 쉽게 말하면 바로가기예요. 그래서 심볼릭 링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빈 파일을 만드는 명령. 이제 필요에 따라서 빈 파일을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명령도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따라서 수행을 하면 굉장히 편하고 재밌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냐면 구름 아이디의 홈 디렉토리, 누구의 홈이냐? 이제 여러분들 학번 디렉토리의 학번 계정의 홈 디렉토리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름이라는 호스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cat이라는 명령어예요. cat은 이제 concatenation 이런 영어 단어가 있는데 con, c-a-t-a, concatenate, n-a-t-e 그런 내용을 가진 단어를 이제 줄여서 cat이라고 이제 명령을 쓰고요. 그래서 cat하고 파일 이름 써주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cat. 그리고 etc 밑에 host라는 파일은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호스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뭐 로컬 호스트, 내부 호스트고요. 요거는 좀 가상 호스트 같이 이렇게 좀 잘 안 쓰는 호스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름이라는 이름을 치면 IP 어드레스 1위로 가라라는 어떤 별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네이버로 가라 뭐 이러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호스트 이름을 별명을 지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게 이제 리눅스 호스트마다 리눅스 머신마다 호스트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etc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중요한 파일이고요. 여기 뭐가 있나? 여기는 근데 별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호스트 등록한 게 지금 구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캣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거지 이게 이제 파일의 종류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텍스트 파일이 있고 바이너리 파일이 있거든요. 바이너리는 보통 이제 이진 파일들 그런 것들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에디터라는 놈을 따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파일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 파일을 확인한다 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캣에다가 옵션을 붙일 수가 있는데 -n 옵션을 붙이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줄 번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줄 번호, 행 번호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나올 특수 문자들 좀 익숙해지라고 먼저 지금 써놨어요.
자, 느낌표 달러 하면 특수 기호인데 붙여서 느낌표 달러. 느낌표는 히스토리 문자고요. 달러는 이것도 특수 문자인데 맨 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썼으면 이제 맨 마지막 명령, 내가 맨 마지막으로 실행했던 명령의 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명령어고 이게 옵션이고 요게 인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아까 실행했던 명령어, 방금 실행했던 명령어가 끝에 보면 인자가 이게 붙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쳤잖아. 뭐 cat 해가지고 /etc/host라는 말을 쳤죠. 그래서 끝에 오는 인자, 마지막 인자, 그거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cat-n/etc/host라고 친 거와 똑같이 번역이 되거든요. 인터프리터에서, 쉘 인터프리터에서. 그래서 똑같은 명령어의 결과를 보이는데 이제 옵션을 -n 이제 number, line number라는 옵션을 줬기 때문에 앞에 line number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서 자, cat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cat은 근데 조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파일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긴 파일을 보여줘라 라고 하면 화면이 쫙 넘어가거든요. 화면이 쫙 넘어가면 보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화면이 넘어가는 파일들을 페이지 단위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뷰어가 있어요. 텍스트 에디터, 텍스트 뷰어. 그래서 그런 명령어는 뭐냐면 more라는 명령어예요. more. 그래서 파일 내용을 화면 단위로 출력을 하고 멈춰요. 잠깐 pause, 멈추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형식은 more에도 이제 옵션을 붙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옵션은 어디서부터 보여줄 건지 라고 하는데 more라는 명령어는 보통 이제 끊어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more 하고 어떤 파일을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여줘.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 뷰어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봅시다. etc 밑에 host라는 파일은 좀 짧았죠. etc 밑에 services라는 파일은 내용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뭐 이 호스트에서 서비스 해주는 내용, 뭐 HTTP를 서비스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아파치 웹 서버를 서비스 한다든지, 아니면 FTP 서버를 서비스 한다든지, 뭐 프린트 서버를 한다든지, FTP 서버를 서비스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at을 한번 쳐보면 꽤 많아서 이제 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너무 많다. more라는 명령어를 쳐서 다시 보자. more라는 명령어를 써서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만큼 보여주고 스탑을 해요. 그럼 이건 한 페이지를 다 보여줬는데 4%밖에 안 보여줬어. 그럼 이게 이제 25번 정도를 봐야 다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넘길 때는 스페이스바로 넘기면 한 장 한 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되게 좋은 게 한 줄씩 스크롤할 수도 있고요. 엔터 키를 치면 한 줄씩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요 슬래시 문자를 여기다 슬래시 키를 쳐주면 그 프롬프트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검색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끝낼 때는 화면을 다 넘기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25번 눌러야 끝나겠죠. 아니면 그냥 끝내고 싶으면 quit Q를 누르면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ore라는 명령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테일이 먼저 났네. head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head 머리 꼬리죠. head는 기본적으로 파일이 길면 앞부분이 뭐더라 했을 때 head라는 명령을 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뭐더라 그럴 때는 tail이라는 명령을 써요. 근데 tail이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파일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때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어요. 친구들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로그인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로그가 늘죠. 그죠? 누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IP에서 로그인을 어떤 아이디로 했다 라는 로그가 딱 붙고, 그 다음에 뭐 0. 몇 초 사이에도 누가 또 어떤 IP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로그인을 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붙잖아요. 그래서 끝에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테일이라는 슬라이드를 먼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일은 이제 파일의 뒷부분 몇 행,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뒷부분 10행이에요. 10행. 이 10행을 출력을 해줘요. 10줄.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숫자를 쓸 수가 있는데 몇 줄, 그러니까 끝에 몇 줄을 보여주게 할 거냐. 그런데 아무것도 안 쓰면 이제 10줄을 보여줄 거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볼 거지만 이제 조금 중요한 옵션이 -F라는 옵션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계속 로그인을 한다든지, 사용자가 계속 로그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웹을 통해서 내 서버에 접근을 했다든지, 그런 로그가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밑에 계속 쌓이죠. 그러면서 로그 파일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 파일 밑에 줄, 밑에 줄, 밑에 쪽으로 계속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추가가 됐을 때 내가 에디터로 아까 봤던 cat 아니면 more 이런 놈을 열면 그 시점까지 업데이트된 그 파일 내용, 로그 파일 내용이 딱 보이는 거지. 내가 그 파일을 연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 누가 나갔어, 외부로 접속을 했어, 그거는 뭐 모르잖아요. 열기 다음, 연 다음이니까. 그런데 테일하고 -F 옵션을 쓰면 얘는 실시간으로 뒷부분을 열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로그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면 실시간으로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그냥 계속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리프레시를 계속 해줘라, 뒷부분에. 그런 옵션이 돼요. 굉장히 이제 관리자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 되는 거죠. 자, etc 밑에 서비스가 기니까 마지막 10줄에는 뭐가 있느냐, 테일하고 etc 밑에 서비스를 보여줘.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친하지 않은 어떤 서비스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여기 설명이 있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잘 안 쓰는 거고 끝까지도 안 쓸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파일의 뒷부분을 보여주는 명령, 그게 tail. 그리고 옵션을 써줄 수 있어요. 지정된 숫자 옵션을 써줄 수 있고요. 이렇게 7줄만 보여줘. 나 10줄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이렇게 7줄만 보여줄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제 빈 줄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출력하기, 리프레시를 계속 해주는 -F 옵션이에요. 내가 이걸 파일을 구름 서버에서 업데이트되는 로그 파일들을 쭉 찾아봤는데 좀 찾기가 어려워요.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터미널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좀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다른 호스트예요. 이거는 다른 호스트인데, 뭐 아파치는 웹서버거든요. 웹서버는 접속하는 사람이 많죠. logs 하고 access log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접근을 하는지,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내부 IP이긴 하네. 누가 계속 접근을 해요. 계속 접근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본 에러가 나오죠. 이거 에러 코드거든요. HTTP 404. 이게 뭐예요? Not found. 이 사람이 어떤 그 주소줄에다 뭔가를 쳤는데 못 찾은 거예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404 에러가 떠요. 그 다음에 200은 잘 찾은 거예요. 잘 찾은 거. 404는 못 찾은 거.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테스트용 로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은 잘 찾은 거.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tail-f로 이 파일을 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마지막 열렸을 상태가 요 시점, 여기까지만 보여줬다 하더라도 누가 또 접속을 하면 요 줄이 추가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냥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얘 줄이 추가되고, 이 줄이 추가되고,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은 굉장히 이제 관리자들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명령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복사하는 명령어. 복사는 copy죠. copy. 여기서 copy인데 이제 말이 cp예요. cp. 그래서 copy할 때 옵션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진짜 중요한 옵션은 -r이에요. -r은 이제 서브 디렉토리까지 그 디렉토리를 카피할 때 그 디렉토리 아래로 대부분 카피하고 싶지 그 디렉토리만 카피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기본은 그 디렉토리만 카피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를 복사하고 싶을 때는 -r이라는 옵션을 꼭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i 요거는 이제 인터랙티브라 그래가지고 리눅스는 되게 무뚝뚝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카피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카피해버린 거죠. 그런데 내가 카피해 그랬는데 이미 그 데스티네이션 폴더에 그러니까 목적 폴더에 내가 거길로 카피해 라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똑같은 파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카피를 해버리면 그냥 오버라이트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새 건지 새 걸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이름이 있을 때는 이제 cp-i로 카피를 했을 때는 물어봐요. 너 똑같은 거 있는데 진짜 할 거니? 너 진짜 확실한 거야? 하고 사용자한테 물어봐요. 자, 그런 옵션 두 가지가 중요한 옵션이 있다. 그래서 사용예는 파일을 파일 2로 카피했어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예인데 지금 파일하고 파일이 있고 경로가 없잖아요. 경로가 없다라는 거는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파일 갖고 논다는 얘기예요.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파일 1이 있어요. 지금 요 예에서는 있는 건데 그거를 파일 2로 카피해라. 그러면은 파일 1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파일이 파일 2란 이름으로 하나가 다른 이름으로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새로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파일이 3개가 있고 마지막 거는 디렉토리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썼죠.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파일 3개를 디렉토리로 카피해 라는 말은 여기 3개를 디렉토리로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디렉토리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순서가 그렇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디렉토리로 카피할 때 그래서 dir1이 있고 dir2가 있을 때는 dir1의 내용이 모두 dir2 밑으로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 dir2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dir1이 그냥 다른 이름으로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사본, 디렉토리 전체가 카피된 복사본.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그래서 dir2가 없다면 이제 그런 이름으로 하나 복사될 거고, dir2가 있다면 dir2 아래로 들어갈 거고, 아래로 카피해서 들어갈 거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진행이에요. 자, 그래서 실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홈 디렉토리에 이제 챕터 2로 한번 와보세요. ls를 해보면 1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1밖에 없어요. 자, 거기서 cp,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명령어와 이게 이제 인자들이죠.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는 argument라고도 얘기를 하죠. 첫 번째 argument는 etc 밑에 host라는 파일이에요. 그거를 카피해서, 이건 절대 경로잖아요. 루트 밑에 있는 etc 밑에 있는 host라는 파일을 카피해서, 얘는 아무것도 없죠, 경로가. 현재 디렉토리에 text1이라는 이름으로 카피를 해와라.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럼 잘 된 거지. 거기서 궁금하니까 이제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죠. 확인은 필수예요. 무조건
카피나 뭐 이런 거 해봤으면은 LS를 해봐야죠. LS를 해보면 텍스트1이 왔네. 그죠? 어떤 내용으로? etc 밑에 host라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텍스트1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하나 복사본이 생겼어요. 자, 또 한번 해봅시다. 또 한번 똑같은 파일을 카피해 오는데 이번에는 텍스트2로 카피를 해오네요. 그냥 똑같이 해왔어요. 그리고 LS를 해보면 텍스트1, 텍스트2 두 개 생겼네. 그래, 잘 됐대. 잘 됐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디렉토리인 경우. 디렉토리면 디렉토리잖아요. 파일을 디렉토리로 카피해 라고 얘기를 했다면 디렉토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디렉토리가 지금 1밖에 없고 1은 지난번에 만든 거니까 이제 테스트하기가 좀 그래서 하나를 새로 만듭시다. 템프라는 디렉토리를 만듭시다. 템프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LS를 해보면 아까 텍스트1, 텍스트2 1이 있었고 지금 템프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새로 생길 거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1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cp하고 텍스트1 지금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텍스트1을 tmp로 카피를 해라. 만약에 tmp라는 디렉토리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러면은 tmp라는 파일로 새로 하나 복사본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템프라는 디렉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템프라는 디렉토리 아래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ls 템프를 해보면 텍스트1이 카피가 돼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p에서 텍스트1이 아직도 있죠. 텍스트1이 있을 때 텍스트1을 템프 밑에 복사를 하는데 텍스트3이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해라. 이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죠? 윈도우에서 보면 이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를 다른 디렉토리에다 갖다 하는데 그렇게 놓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제부터 조금씩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템프를 LS를 해보면 텍스트1 그리고 텍스트3이 왔죠.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어떻게 확인해? cat 해보면 알죠. cat 해보거나 아니면 ls-l 해보면 용량이 똑같을 거예요. 용량이 똑같으면 웬만하면 내용이 같으니까. 진짜 내용이 같은지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게 궁금하면 열어보면 되죠. cat, more 이런 걸 열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 쓰기 권한이 없는 디렉토리에 내가 파일을 복사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루트 밑에 있는 디렉토리들은 시스템 디렉토리라고 했잖아요. 루트 밑에 etc에다가 내가 텍스트1을 카피하려고 했어. 감히 이런 일개 이름도 없는 계정 나부랭이가 이런 어마어마한 시스템 디렉토리에다가 카피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라고 하죠. 자, 일반 파일을 만들 수가 없다. 왜? 퍼미션이 없으니까. 너는 일개 계정이야. 여기다가 만들고 싶으면 루트 계정을 허락을 받고 와. 루트 계정으로 접속해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경우 이제 아규먼트가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를 동시에 카피할 경우, 이럴 때는 디렉토리로만 카피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파일 이름을 여러 개 써놓으면 이제 앞에 것 다를 그 맨 마지막 걸로 카피를 해 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맨 마지막 게 디렉토리여야 말이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자의 자리에 파일명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 오타네요. 두 번째 인자가 아니라 마지막 인자는 반드시 디렉토리여야 합니다. 그죠? 이럴 경우 마지막에 지정한 디렉토리로 앞서 지정한 여러 개 파일들이 이제 아규먼트들 모두 복사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챕터 2에서 cp etc 밑에 host하고 etc 밑에 services하고를 템프로 복사해 라고 한다면 템프가 있잖아요. 지금 템프가 있죠.
템프가 있기 때문에 일로 복사가 되고 아무 말도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를 보려면 ls-temp 해주면 호스트도 왔고 서비스도 왔네. 아, 잘 됐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I 옵션. I는 이제 확인하는 옵션이라고 했죠. interactive. 그래서 이제 방금 했잖아요. 방금 한번 했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하려고 그래. 똑같은 짓을. 자, 똑같은 짓을 또 하는데 아무것도 옵션을 안 붙이고 그냥 똑같이 했죠. 똑같이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카피를 한 거예요. 카피를 또 한 거예요.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새로 카피한 거죠. 내가 이 내용을 뭐 바꿔놨든 안 바꿔놨든 지금 여기 있는 파일들로 그냥 덮어 써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파일들로 새로 갖고 오는 파일들로.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원하지 않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cp-i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거. cp-i라는 옵션을 붙이고 etc 밑에 host라는 파일을 text1이라는 이름으로 카피를 해와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ch2에 text1이 있죠. text1이 있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엔터를 쳐버리면 이제 이거 오버라이트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yes라고 하면 이제 오버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text1에는 이제 host라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 원래도 host였죠. 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가 잘못 설명을 했다. 여기 지금 가려 있어. 이게 아니라 디렉토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다시 cp를 하는데 host라는 파일하고 text1이라는 파일을 카피해서 템프에다 넣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가려버렸네. 내가 편집을 하다가. 템프란 디렉토리에 카피를 해라 라는 명령어를 내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i로 물어봤죠. 근데 호스트도 있고 텍스트도 있죠. 그죠?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있는 것들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덮어 써라 y라고 했으니까 이제 ls-temp를 해버리면 ls-temp를 해보면 이제 text1도 왔고 호스트도 왔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I 옵션은 이미 있을 때 그거를 덮었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차시 마지막 디렉토리 복사 -r 옵션이에요. r 옵션. 자, ls를 해보면 챕터 2에서 지금 1 temp text1 text2가 있죠. temp는 디렉토리예요. temp2는 없어요. 그죠? temp2는 없어 지금. 그랬을 때 cp temp temp2라고 복사를 해버리면 디렉토리인데 너 -r 안 썼어. 이거 써야 돼.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omit 안 할 거라 이런 얘기죠. ls를 해보면 안 했죠. temp2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cp -r이라는 옵션을 써주고 띄어쓰고 이거 띄어쓰고 여기 띄어쓰고 템프를 temp2에다 카피해라. 엔터 치면 아무 말도 안 하죠. 여기서 그랬을 때 이제 ls를 해보면 temp2가 생겼죠. 똑같은 놈이 생겼을 거예요.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는 temp2를 ls 해보면 알죠.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명령어를 한 번 더 실행시킬 건데 이렇게 템프를 템프2로 카피해라. 아까는 템프2가 없는 상황, 지금은 템프2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하면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실행이 되는데 실행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ls 그 템프를 템프2 아래로 카피를 해라, 이런 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ls 템프2를 해보면 여기에 temp가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어때요? 이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서 눈으로만 쳐다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헷갈리는 사람은 분명히 같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해본 사람은 하나도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실습할 때마다 잠깐 멈추고 실행하고 멈추고 실행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쉬었다가 2차 시에서 만납시다.